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와 우량주 사이에 희위가 엇갈린 가운데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는 폭스콘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로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와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이은 호재들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바이오 분야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며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조선업계가 입을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국내 증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어쨌든 오늘 단기 급등 이후에 또 조정을 보이는 또 일부 모습들이 포착되었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들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을 조금 더 잘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 오르는 시장 안에서 내가 가진 종목만 손실을 내고 있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겠죠. 이렇게 손실 내는 종목 말고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종목, 오늘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의 흐름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 넘게 올랐었지만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4% 오르면서 2492선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05% 상승한 718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CES 2025 기조 연설에서 이 RTX 신제품에 마이크론 제품을 탑재했다라고 밝힌 이후부터 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딛고 올라서나 싶었던 반도체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조선이나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했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장중에 연출을 했는데 어쨌든 최근 또 2거래일 연속 초강세 흐름을 보였던 SK하이닉스 단기적인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어쨌든 좀 실망스럽지만은 이런 젠슨왕의 언급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제외되다 보니까 이런 매물 출회 또 모습을 연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나스닥 반도체 강세주들이 꾸준히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아래쪽에서 또 눌려 있는 종목들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변동성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급적인 흐름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증시 상승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 특히 저항대에 도달한 또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로봇을 비롯한 뭐 전반적인 종목들이 저항대에 도달한 구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응을 염두에 둔 또 전략을 가져가셔야겠고 오늘 사실 뭐 반도체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너무 지금 젠슨항 언급된 종목들 그리고 재료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리적으로 유리한 종목들 그리고 업황, 시황 그리고 또 나스닥 대장주들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중장기적으로 정말 큰 수익 구간을 챙겨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래쪽에서 반등할 수 있는 종목 당연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이번 주 그래도 들어서면서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이번 주 내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바닥이 확인됐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도 열어둬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장중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차익 실현이 나타났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정 구간 지지를 그래도 잘 해주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내일 뭐 삼성전자 발 재료를 기반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흐름을 체크할 수 있겠고 또 국내 우리나라 또 설 연휴가 앞두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전까지의 수급 흐름 그리고 지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일장의 흐름이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뀔 수도 있겠죠. 내일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들이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잡아볼 수 있겠죠. 오늘 장 안에서 많이 사들인 5개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한화오션이었고요. 2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 현대로템, 5위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은 딱 힘 있는 섹터들 안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사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선도 담았고 방산도 담았고 여기에 제약 바이오까지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5가지 종목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을까요? 네, 지금 뭐 국내 또 국내 증시 상황을 대변해주는 종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조선 두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방산도 두 종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재료를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순매수 3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종목 역시 외국인 순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지만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위치가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이런 강한 순매수를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확신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종목들의 특성을 좀 더 파악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개인적으로 모든 종목을 좀 더 체크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또 현대로템 정도 살펴보고 이 5종목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 생각되는 종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서 현대로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자면은 현대로템 역시 최근에 굉장히 또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인데 또 전쟁 관련해서 종전 재료가 소멸되다 보니까 종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연이어 이런 비상계엄 또 악재까지 터졌죠. 그런 측면에서 장기 이평선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해서 지금
조금 더 상승 그리고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그간 이런 수출 모멘텀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력한 이런 수주 그리고 수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겠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결과가 나와줘야 좀 다시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위쪽으로 55,000원 위쪽으로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지금 접근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매물대를 그리고 저항대를 염두에 둔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또 아래쪽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 속에서 분명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함께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각각의 종목을 들여다보면 위치상으로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로템 짚어주셨는데요. 하락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돌파를 하고 매물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출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55,000원대 부근의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종목 말고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 궁금하시겠죠. 자,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에릭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에릭픽 종목이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힘있게 또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 5가지 중에는 어떤 게 원픽이실까요? 네, 뭐 5가지 종목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것은 맞지만은 지금 또 접근을 하신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좋아 방산 보입니다. 안에서. 그렇죠. 사실 방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한 종목들이 많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산 또 대장주들 중에서도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또 잠정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에 간에서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대표적인 3사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12% 이상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매물대가 굉장히 부담이 적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뭐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42만 5천 원까지 노려본다 해도 10% 이상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무겁지만은 어쨌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해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종가 부근인 38만 원 매수 구간 가능하다 보고 있고 1차 목표가 4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21선 했을 때인 36만 원 부분에서는 또 손절로서 대응하셔야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지 않고 조금 더 기회를 볼 수 있는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에릭픽 종목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방산 대형주 중에서 잠정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기대감이 확실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는 상승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종목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시죠. 매수가를 38만 원으로 잡는다면 1차 목표가는 42만 원, 손절가 36만 원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시해주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격 전략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도 내가 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들, 그중에 투픽도 만나봤고 원픽도 만나봤죠. 이 종목들의 향후 대응 전략들을
종목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는 이슈와 더불어서 만날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밀착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더 세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꼭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밀착 종목이 공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밀착 종목이 얼마나 힘이 좋았을까 궁금하시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MT라는 종목입니다. 방송 12월 17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하셨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기간 안에 상승률 보이시죠? 47%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급등 시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IMT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서 홀딩을 하고 계시는 만큼 추가적인 전략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12월 26일 성탄절 잘 쉬고 와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바로 진입을 하셨는데요. 상승률 33%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 표에서 만나볼 수 있다시피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은 정말 엄선해서 공개를 해주시는 만큼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길래 상승률이 이렇게나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T 정말 오늘 장에서 놀랍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들 조금 주춤하나 싶었던 이런 장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튀어 올랐을까요? 네, IMT는 사실 뭐 마이크론과 또 재료를 갖고 있죠. 해서 젠슨항 이런 기조 연설 과정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마이크론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또 눌려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인 IMT가 마이크론 재료를 기반으로 이런 급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IM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분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 위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재료가 마이크론이 된 것이죠. 해서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에서도 충분히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 보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47%대 상승이라는 숫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매매법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제가 많이 보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수급주에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해서 뭐 눌린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에 올라타려는 또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포트 중에는 이렇게 또 모아갈 수 있고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을 때 정말 그 시세를 이용한 그리고 여유 있게 이런 시세를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지금 사실 지금 또 접근을 한다면 보유자의 영역이죠. 해서 관련주로 많이 보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그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해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또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었죠. 해서 오늘 뭐 IMT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쪽에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밀착 종목으로 또 한 가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종목까지 정보까지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뭐 12월에 국내 증시 휴장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측면에서 17일에
소개를 드리고 다음날 공약을 했는데 사실상 거래일은 12거래일 만에 달성한 상승 구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또 매집의 흔적이 있고 아래쪽에서 저점을 잘 다진 종목들은 충분히 모아가셨을 때 정말 큰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 관련주로서 뭐 테크윙, DI 같은 종목들 좋다. 눌린 구간에서 지지 잘 받고 있고 충분히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또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죠. 다만 그 종목들이 또 장기 평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인 구간보다 이 종목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흐름이 더 상승 구간이 크다는 점에 접근을 또 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런 눌린 구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고 여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이 IMT 통해서 또 이번 상반기 굉장히 또 좋은 수익 구간 저와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접근을 한 종목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KGen이라는 종목을 정리하고 이 지노미트릭이라는 종목으로서 제약 바이오주 한 가지를 또 공략하고 있는데 차트 흐름이 비슷하죠. 해서 지난 방송에 소개를 드리고 곧장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차트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이렇게 장기 평선에서 재료를 갖고 지지를 받는 종목들은 일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지지에 대한 염두를 둘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결과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일전에 공약을 했던 밀착 종목인 케어젠 역시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또 굉장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지노미트릭 역시 뭐 암 진단 키트 관련해서 미국 관련된 또 좋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사한 또 흐름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또 관점에서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전량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뭐 수익 구간 고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7%대 가까이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또 가져가시면 좋겠고 지금 방송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도 오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이런 포트를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섹터별로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자리마다 이런 종목들을 가져감으로써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까지 준비를 해 나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 포인트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새롭게 수익권으로 안착해 있는 두 가지 밀착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12월 17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됐었던 IMT 만나봤는데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47%의 상승률 같이 한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지 상상도 잘 되지 않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겠죠. IMT는 마이크론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젠슨황의 기조연설 이후에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노믹트리 만나봤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한 종목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밀착 종목으로는 1월 2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현재는 7%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서 살펴봤을 때 바닥권에서 선취매를 하는 능력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눌림목이 나타나는 종목을 공략하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탁월하신 게 바로 에릭 대표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대응해 보려고 했더니 매번 추격 매수만 하게 되고 손실만 키워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안전한 전략을 대표님을 통해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 표에서 확인을 했다시피요.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이 종목들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언제든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팩트체크와 함께 밀착 종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시죠.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부터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아쉽다고 느껴지실 테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밀착 종목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같이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호재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또 작년 바이오 부문의 수출이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내부터 중국, 미국까지 또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한다. 이런 소식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재료로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다만 종목들이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네. 종목별로 또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해서 조금 더 매물대를 파악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또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실적 또한 수출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 섹터에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뭐 호재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은 어쨌든 국내에도 이런 독감 그리고 호흡기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고, 미국 그리고 중국, 인도까지도 이러한 영향권에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감염병 관련된 재료 역시 뭐 어쨌든 관련주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성이든 어쨌든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해서 대장주인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최근 다시 한번 이 JP 모건 컨퍼런스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미 뭐 노출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재료도 뭐 2월부터 미국에서 출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러한 재료들이 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재료가 나와줘야겠고,
했을 때 정말 황제주에 위치인 100만 원 이상의 주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라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려면은 4월이죠. 4월에 인천 송도에 이 또 공장이 다시 한번 공장이 완공되고 또 가동이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뭐 재료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위쪽에 매물대를 소화해야만 또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또 대장주로서 관찰을 하시면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받쳐주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지금의 구간에서는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는 대장주 말고도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죠.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마스크 관련주로서 자회사가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KF94라는 마스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코로나 당시에 그 마스크만 사용할 정도로 품질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제품인데 그 제품 관련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증시에서 재료를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F94라는 제품이 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또 신뢰가 가고 있고 종목 역시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뭐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뭐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특성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해서 지금 방송 중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공략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방송 중에 꼭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수출도 괜찮았다라고 하고 올해 수출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또 감염병 확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안에서는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두 가지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대장주로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죠. 이 JP모건 컨퍼런스 일정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더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하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감을 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로서도 한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웰크론 같이 한번 살펴봤죠. 드렸다시피 감염병 확산 소식에 이 마스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 확산 소식으로 이 관련주들이 반짝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눈길이 쏠리는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아니죠. 이렇게 테마성이 들어온 종목들은 지금 공략하셔야죠. 다만 종목별로 급격한 매물 출회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료가 실리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꼭 선별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보고 있고 오히려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증시가 오히려 힘이 없어질 때는 테마성인 종목들이 더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죠. 이럴 때를 염두에 둔다면 이 테마적인 종목들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내가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테마성을 띈 종목들도 현재로서는 괜찮기도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료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그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죠.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재료가 탄탄한 종목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도 이 제약바이오 항상 리스키하다라는 이 꼬리표가 달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재료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재료 역시 명확하고 뭐 종목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JP모건 컨퍼런스 재료를 바탕으로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일부 소개를 드리자면은 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병 예방 및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영위하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또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재료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과 이런 관련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JP모건 관련해서 지금 일부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재료가 충분히 쌓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적인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차트가 중요하겠죠. 차트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고점을 또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5,700원대가 이 종목의 현재 구간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위쪽으로 9,000원대 아래쪽이 박스권 상단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 종목이 급격한 그리고 굉장히 또 폭발적인 재료가 아니더라도 종목의 이 주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 계속 저항대로 꾸준히 작용했던 장기 평선 돌파 시도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더욱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최근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또 강세 흐름 또 캔들들을 연출했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매물대 충분히 또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들은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꼭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주부터 열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일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셀트리온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박스권 하단을 잠시 이탈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상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박스권 상단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또 돌파에 성공하기까지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더 수익의 극대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세한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만나봤던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불붙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 앞서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IMT 수익 리뷰 통해서 만나봤었죠. 12월 17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반도체 관련된 밀착 종목이
종목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47%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 12월 26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33% 넘게 올랐습니다. 밑에 보이는 많은 종목들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도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넣어두고 그 다음 밀착 종목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또 조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조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바도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이 시작이 된다면 더욱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과 관련해서 잠깐 오르나 했더니 또 주춤하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뭐 국내 증시가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가정과 혹은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리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 테마가 무엇이냐 한다면은 이 조선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이 불확실성과 관세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으로써 작용을 받고 있는데 조선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종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 같은 부분도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뭐 트럼프 또 취임과 더불어서 꾸준히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승 추세는 상반기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국도 국내에 당국도 선박금융 지원 계획에 대한 증액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지원 역시 받쳐주는 섹터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대표적인 종목 한두 가지 살펴보자면은 최근 또 뭐 LNG 관련해서 재료를 갖고 있고 조선 기자재로서 이런 좋은 긍정적인 재료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1승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저항대로 도달했던 모습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을 염두에 둔다 할지라도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한 이후에 저항대 위쪽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 혹은 아래쪽으로 명확하게 늘려주는 뭐 3,500원 혹은 4,000 아래쪽으로 내려와주는 조정에 대한 또 구간을 왔을 때 접근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살펴보냐면은 이렇게 좋은 섹터 그리고 시황적인 분위기 업황이라 할지라도 종목별로 상황이 굉장히 또 다르다는 점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의 또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매물대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MRO 관련해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있겠죠.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지만 이 종목 역시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와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항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14만 원대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모아간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결과로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접근을 노리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보시면서 모아가는 종목으로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든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을 하든 그 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유망한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오름세를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주 두 가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1승 살펴봤죠. 조선기자재 관련주 중에서 상승세를 보여왔던 종목인데 저항대를 쉽사리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만큼 이렇게 조선 섹터 안에서도 확실히 지금 당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같이 살펴봤죠. MRO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 신규 선박 건조보다 이 MRO 사업이 더 꾸준한 수익 창출이 된다. 이런 시각이 조금씩 커지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대표님께서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HDA 현대마린솔루션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이런 코멘트들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관련주로서 만나봤었는데 이 종목들 말고 그럼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거냐 궁금해지시겠죠. 오늘의 주인공 밀착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만나봤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대다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종목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오늘 또 가지고 온 밀착 종목은 정말 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료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역시 이런 선박용 엔진 그리고 산업 엔진 같은 엔진 관련된 기업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뭐 대다수의 조선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방위 산업용 엔진 역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방위 재료도 갖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처가 되겠습니다. 방위 사업청 그리고 중국 기업 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매출처가 든든하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서 업황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런 카타르 기업과도 이런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재료가 반영된다라는 또 전망이 되고 있고 차트 흐름까지 곧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 흐름 따라서 이탈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다시 한번 박스권 또 구간으로 복귀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 지지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다른 여타 종목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 고점 저항대를 뚫는다는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고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했을 때 충분히 뭐 돌파 시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지금과 같은 시황이 반영된다 했을 때는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조선 기자재 섹터 내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했고 이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조선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조선 기자재 안에서 엔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인데요. 엔진은 또 방산 쪽에서도 사용이 되는 만큼 조선과 방산 두 가지의 재료를 다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평선으로 내려가나 싶으면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분위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최고점 저항대까지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시장 흐름이 뒷받침이 된다면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지만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정말 불붙은 상승률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익 리뷰 통해서 만나봤었던 IMT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지노믹트리까지 정말 불붙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밀착 종목들로 여러분도 큰 수익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꼼꼼하게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